안녕하세요. 2016-1089 배영훈입니다. 반도체공학 구두차 내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먼저 모스펫을 보겠습니다. 6장에서는 모스펫 구조를 보게 될 텐데, 모스펫은 가장 기본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자가 4개가 있죠. 게이트랑 소스랑 드레인 바디 4단자를 가진 구조고, 저희가 앞에서 봤던 이제 바디를 그라운드에 넣고 게이트로 보는 한 단자와는 다르게 단자가 4개나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뭐냐, 드레인과 소스 쪽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게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은 모스펫의 구조를 보는 건데, 옆에 보시는 것은 이제 서킷 심볼이고, 옆에 보시는 이 검은색 부분이 이제 샬로우 트레이치 아이솔레이션 옥시더레이션이라고 이제 소자간 아이솔레이션, 소자간을 이제 분리를 해주기 위함인데, 원래는 이제 옆에 되게 소자들이 되게 훨씬 많은데 그것들에 대한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아이솔레이션을 해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모스펫은 채널을 만들어주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압을 가하여 채널을 만들어주면 전류가 흐른다. 다음은 NMOS, PMOS를 보겠습니다. 이제 N채널 모스펫, NMOS펫, N펫, NMOS가 다 이제 NMOS라고 보시면 되는데, 작동 원리를 설명해 드리면은, 먼저 이제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류가 흐르게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있는 전류들이 이렇게 생기면은 이제 전류가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는 방향이 되는데, 그것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디와 게이트 사이, 여기가 이제 P 바디가 있으니까 리버스 바이어스를 걸어줘야지 이 흐르는 전류들의 방해를 안 하겠죠. 그래서 바디에다가 리버스 바이어를 걸어주면은 이제 여기가 0이니까 게이트에다가 0 이상의 볼테이지를 흐르게 되고, VDS에다가 0 이상의 볼테이지를 흐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서 전류가 이런 식으로 흐르게 되는 겁니다. PMOS에서는 그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CMOS 테크놀로지를 보겠습니다. 이 CMOS 테크놀로지는 이제 낮은 파워로 회로 동작이 가능합니다. 이 회로를 보시면은 이제 VIN과 VDD, 그리고 이제 드레인과 소스가 보이죠. 그래가지고 만약 이 VG가 VDD면은, 이제 VG가 VDD면은 이제 앞에 봤던 거에 의해서 이제 NMOS가 켜지고 PMOS가 꺼지겠죠. PMOS가 꺼지면 어떻게 되냐, 전류가 안 흐르는 겁니다. 전류가 안 흘러가지고 이제 이 Vout은 그냥 0V가 나오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VG가 0이다 하면은 NMOS가 꺼지고 PMOS가 켜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VDD가 이렇게 흘러가지고 Vout은 VDD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인버터 기능을 가질 수 있고, 이제 로우 인풋 0일 때는 하이 아웃풋 VD가 나오고, 하이 인풋 때는 로우 아웃풋이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더 좋은 점이 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흐를 때가 없어서 이 안에 전력 소모가 없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이제 서피스 모빌리티입니다. 여기 모빌리티에서는 이제 서피스의 모빌리티가 중요한데, 이유가 뭐냐, 이것을 보시면은 드레인에서 소스 쪽으로 전류가 흐를 때 바디 쪽에서 이 표면에 서피스에서 흐르게 되죠. 저희가 앞에서 구했던 거는 이 전체적인 모빌리티인데, 여기서는 서피스 모빌리티가 중요합니다. 그럼 이 서피스 모빌리티가 왜 중요하냐, 모빌리티가 중요한 이유죠. 전류의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입니다. 이 IDS에 관한 식을 보면은 이제 앞에서 저희가 구했던 식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엔 값이 WC 옥시드하고 VGS-VT에다가 모빌리티에 비례를 하는 관계여가지고, 저희가 높은 전류를 흐리게 하고 싶으면은 이 모빌리티가 높아야 되죠. 그래서 이 모빌리티가
전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서피스 모빌리티는 그냥 저희가 앞에서 봐봤던 이 일반적인 이 안쪽의 모빌리티와는 다릅니다. 다른 이유는 뭐냐? 이제 실제로는 이 서피스 쪽에서 이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더 커지고 그래서 캐리어가 더 가기 힘들어서 이 전류가 흐름으로 캐리어가 더 가기 힘들어서 실제로는 모빌리티가 더 낮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감안하게 되면은 이제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하느냐? 이것을 이제 어떠한 공부 잘 하시는 분이 발견을 했는데 이 탑 쪽의 일렉트릭과 바텀 쪽의 일렉트릭의 평균을 해가지고 구하면은 이 서피스 쪽에 평균 일렉트릭을 구할 수 있고 이제 그 식을 가지고 나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면은 이 식이 나온다. 이 평균 일렉트릭 필드를 가지고 이 서피스 모빌리티를 한번 이제 식을 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다. 비슷하게 나왔다. 해가지고 그것을 기반한 nmos와 pmos일 때 모빌리티를 식마다 계산을 했습니다. 이제 이 값을 보시면은 여기 있는 게 이제 일렉트릭 필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앞에서 봤던 거와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이것은 서피스 상태에 따라 어떻게 공정을 했냐에 따라 다르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저희가 앞에서 구했던 이 식을 통해서 이 모빌리티는 서피스 모빌리티는 이제 스캐터링 종류가 포논 스캐터링과 인피니티 스캐터링 두 개가 있었는데 포논 스캐터링이 더 가깝다라는 걸 이제 알 수 있었고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살짝 이 튀어나온 부분 여기는 왜 튀어나왔냐 하면 여기는 이제 높은 하이 도핑이 돼가지고 헤비리 도핑 됐을 때는 인피니티 스캐터링 영향이 커지기 때문에 살짝 튀어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은 이제 바디 이펙트 백바이어스를 보겠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저희가 바디와 소스를 그라운드에 묶어서 봤는데 이번엔 바디와 소스를 분리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디와 소스를 분리해서 봐서가지고 보면은 이제 바디 쪽에서 인한 이 디플리션 구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바디 디플리션이 생겨서 이 영향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소스 바디 이제 사이에 전압을 VSB로 봤을 때 이제 VSB를 바꿀 때마다 VT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VSB가 커질수록 이 VT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PMOS 입장에서도 이렇게 늘어나는 거고 이것을 보면 뭐가 있냐 VT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VT가 늘어나면은 이제 VT가 늘어나면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되죠. 이 Q 인버스에 이제 VT가 늘어날수록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바디 바이어스를 고려한 이 Q 인버스 값이 이렇게 값을 구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여기 뒤에 VSB가 붙죠. 그래서 이 Q 인버전에 마이너스를 하게 되고 이 전체 Q 인버전이 감소되는 영향을 볼 수 있습니다. 이 Q 인버전이 감소가 되면 안 좋은 것을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VT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냐? 이제 VD는 로우 볼테이지일 때 이 IDS의 0.6 마이크로 암페어의 L분의 W가 흐르는 곳을 VT로 해서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IV 커브를 통해서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바디 이펙트의 조건은 VSB가 리버스 바이어스 이제 앞에서도 리버스 바이어스일 때 VT가 증가함에 따라 Q 인버터가 감소하고 커런트도 감소돼서 총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이 VSB가 증가할 때 따라 VT가 증가를 안 하고 똑같이 일정하게 되면은 그게 더 좋은 거겠죠. 그렇다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제 이 VT는 바디 효과 이제 이것에 비례하기 때문에 VSB, VT는 이것을 줄이면은 바디 효과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그럼 이제 이것을 어떻게 줄이느냐? 그냥 일반적으로 유니폼하게 바디 도핑을 했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레트로그레이드 바디 도핑을 하게 되면은 선이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구간에는 이제 줄일 수 있겠죠, 그거를. 따라서 이 서피스 로우 도핑하고 이제 바디는 헤빌리 도핑하면은 저런 식으로 성능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최종으로 저희가 구하는 이 VT는 이제 VT0 플러스 이런 식이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이제 이것을 하면은 그 서피스 레트로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VT가 흔들리는 현상이 거의 사라져가지고 도움이 되긴 하는데, 아예 백바이어스에 영향이 없는 건 아니다. VDS가 제법 클 때 볼테지 드랍은 없다. 이것은 다음에 설명하겠고요. 자, 이것은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받는 이 그림이고, 이 백바이어스가 들어갔을 때 디플레이션 웹이 증가해가지고 또 이제 이 값이 늘어나게 돼가지고 디플레이션 웹이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겠죠. 다음은 QIV 모브셋. VDS가 제법 클 때, 이제 볼테지 드랍이 없을 때 이 VC를 위치별로 바꿀 때 이제 Q 인버전을 보겠습니다. 이 VC는 여기를 제로하고 여기를 이제 VD로 봤을 때 이 X 값에 대한 볼테지를 VC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Q 인버전과 이제 이거 앞에서 쓴 동일한 거에 이제 BS 대신에 이제 DS랑 대신에 이제 SB 플러스 CS로 해가지고 들어가겠죠. 이 SB 대신에 SB 플러스 CS가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쭉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최종으로 쓰는 이 Q 인버전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대해 이제 I는 WQ 인버전 XV니까 최종 ID는 이것에 대해서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9주차 요약을 마치겠습니다.